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증권시장이 박스권에서 등락할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가 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건데, 박스권에 논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순환 장세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증권 전문가들은 증권회사 소속이 많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증권 전문가들은 작전 세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작전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또 더군다나 그 유튜브 공간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정보가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는 가능한 개별 종목보다는 ETF 상품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부동산 관련 얘기는 앞에서 중국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상장기업 불확실성도 또 증가하거든요. 쉽게 하면 한계기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정권 전문가들은 주로 또 한계기업 중심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량 기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올라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기엔 크게 기대 수익률도 크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안전하기도 하죠, 상대적으로는. 그러나 주식시장이라 하는 것은 우량기업이든 기업이든지 등락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 중심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로 5 내지 한 7%씩 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투자를, 특히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90% 투자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술적 지표는 참고만 해야지 그것을 기초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지표 분석 방법 자체가 오르면 오른다고 하고 내리면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 기술적 지표 분석 방법 때문에 또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또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 갖고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내년엔 올해보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 ETF 상품을 관심을 두어라. 금리도 너무 낮고 하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2%까지 올라도, 예금금리 얘기입니다. 2%까지 올라도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 하면 이제 ETF 상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데, ETF 상품이 매력적인 거는 우선은 상품 종류가 다양해요. 주가 지수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몇 개 오량기업만 골라가지고 할 수 있고, 테마별로 섹터별로 골라가지고 ETF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다양한 것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ETF 상품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다음에 또 돈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기울이는 장점도 있고, 개별 기업 종목 추천하는 사람 책임이 없어요. 일단 그냥 오를 것 같은 그냥 추천해놓고 보는 거니까, 그보다는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책임은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ETF 상품은 진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ETF 상품도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가야 돼요. 오르는 걸
그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그러고 내리는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박스권 상단에서 투자해야죠. 그거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다음에 지수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도 조금 섬세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TF 상품 중에는 환율 상품도 또 있거든요. 환율 상품도 그 달러하고 우리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데는 환율이 오르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또 불리해져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율과 반대적인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관심을 두면서 그 환율과 반대 방향에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환율 상품도 또 N이 있고 유로가 있고 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그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에는 N화 같이 하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N화 가치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본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뭐 또 ETF 상품을 보면 또 그 수출 그 비중이 높은 중심으로 그런 ETF 상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금리 상품도 있고, 금리도 그 지금은 BBB급이지만 앞으로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금리도 있거든요. 회사채 중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인데, 그 다음에 ETF 상품의 장점은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낮아요. 개별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은 그 수익이 나더라도 세율이 높아요. 앞으로 뭐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율을 높일 확률도 있어요. 그 다음에 ETF 상품의 최대 장점은 부도 위험이 없어요. 아니면 부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도 논란에 휩싸여 버리면 그 개별 주식들, 특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계 기업들 많잖아요. 제가 요즘 그 들어보는데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그럴 기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장점도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장점이 저는 그 네 번째라고 보는데, 정권 전문가들 모럴해저드가 극심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주위에는요 작전 세력이 붙어 있어요.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그 정권 전문가들 있잖아요.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유명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노출되는 그 패널들 주위에는 작전 세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ETF 상품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주식 중심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A 기업, B 기업, C 기업 다들 주식이에요. 그런데 박스권 장세는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중심으로 하면 투자 실패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환율 상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박스권 상단에 오면 지수 개념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ETF 상품을, 주가 밑으로 내려갈 때 이익이 생기는 그 상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에 오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그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율을 조금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쪽에 배팅한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쪽에 배팅하는 것을 그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율 상품도 그 등락이 상당하니까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환율 상품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한 2배 정도 해도 그래 위험하지 않아요. 주식 상품과 달리 환율 변동폭은 그래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정도 일어나는데 그래도 2배 레버리지를 두면 한 6% 생기는 거는 뭐 해볼만 하거든요. 그것도 한 3개월 정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율도 그 올랐다 내렸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엔화와 달러는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도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그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시기에는 ETF 상품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